안철수 우리 철수 형은 그 대개 보면 자기 그 권은희하고 이태규 정도만 당선시켰죠. 4번 김근태는 다행히 완전히 그 일베놈 대학생이잖아요. 네. 얘는 어떤 특정 타이밍에는 김근태도 당선 가능하다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안 되는데 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다 안철수를 배신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던 놈들인데 전부 낙선했어요. 볼래요? 김근식, 송파병 낙선. 다음에 김철근, 강서병 낙선. 제일 시원한 게 김영환. 김부선과 뭐 그랬던 바로 그 김영환 낙선. 김영환이 뭐 아마 홍정민 후보한테 떨어진 거죠? 네. 네. 이 고향에서. 고향 병. 다음에 중랑갑의 김삼화 낙선. 충북 청주청원의 김수민 낙선. 세종갑 김중노 낙선. 영등포에 문병호는 없네요. 문병호도 있는데. 아 문병호도 낙선. 지금 아까 있었는데 제가 그냥 패싱했네요. 아니 뭐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 세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 세력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한때 그 사람들이 다 사실상 국민의 당이 완전히 붕괴 와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당선된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은 권은희, 이태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권은희는 광주의 딸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네요. 광주의 딸은 마차입니다. 오늘부터. 아. 아니 재밌었던 게 안철수가 이제 마라톤을 끝나고 들어와서 퍼포먼스 같은 걸 했어요. 투표 용지에 지금 국민의당이 10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 용지를 하나 크게 만들고 그리고 도장 찍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대표님 10번에다 이렇게 쾅 찍어주세요 이걸 하는데 안철수가 11번에 찍습니다. 그러면서 빵 11번이 민당이에요, 터져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차범근을 너무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본인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렇게 아니 막 12번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운동을 열심히 열립니다? 하더니 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안철수는 그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평은 다 뭐였었냐면은 4.15 이후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다. 정치적 타이밍이. 지금 당장 4.15 바로 새벽에 황교안이 그 낙마하잖아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을 차지해서 지금 본인이 원래 원하는 미통당을 접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니면 유승민과 함께 뭐 이렇게 경합해서 뭐 퍼스트가 되든 세컨드가 되든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좋은데 5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으로 보면 내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한 10%나 15%만 차지해도 10석 정도 얻는구나.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 계산착오로 인해서 미리 입국을 했고 입국해서 막상 해보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할 일 없는데 그럼 관성대로 뛰자. 그래서 마라톤을 한 겁니다.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것도 코미디죠. 뭐 정책이나 공약을 거는 게 아니라 달리기로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웃긴 거고. 그러면은 그 황영조나 이봉주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 마라톤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그리고 그 절룩거리는 다리와 기부스까지는 아니고 왜 그 다리가 좀 아플 보조대 테니까 같은 거. 보조대 예. 같은 걸 차고 투표하는 센스. 야 어쨌건 지금 안철수는 41석의 국민의당 바람을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찌끄러기들은 다 아웃됐고요. 두 사람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건졌다면요. 2석 보태거나 3석 보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3석인데 여기 3석 가지고 어떤 지분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대표가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호영이에요. 김부겸이 이긴 사람. 저는 그 이제 주호영 그다음에 누굴 보냐면요. 이번에 박진 의원이라고 됐습니다. 박진 의원이 지금 전현 의원 이긴. 네, 전 의원 이긴. 아마 그분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에 나서지 않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미통당 당대표가 영남 지역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 정당으로 너무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출신인 박진 의원이 될 저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쨌건 지금 뭐 근데 박진은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 한번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19대. 우리 김민석만큼 쉽겠습니까만. 그러니까 19대 20대 신 거예요. 19대 20대 두 번 8년 쉬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홍준표는 사실 기적적인 생활을 한 거거든요. 네. 홍준표, 김태호도 당선됐죠. 네. 둘 다 그- 롤백 하겠죠. 윤상현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이 무소속 4인방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네. 뭐 들어가겠지만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죠. 어떻게 해도 공천 안 시켜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그 황교안은 떨어지고 김태우하고 홍준표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상황. 이게 역으로 보면요. 공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예를 들어서 너 A 지역구에 있는데 너는 삼선에 했으니까 B 지역구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에 가면 신인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공천을 안 했어요. 근데 정치의 ABC를 모르기 때문에 뭐 황교안이 이 틀을 잡았을 거고 김영호한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지역에 3선 이상 한 사람은 딴 데로 보내십시오.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당선 확률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학을 모르는 황교안이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야 황교안 말을 내가 왜 믿어? 그리고서 정치 좀 해본 사람들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간 겁니다. 윤상현, 권성동, 뭐 홍준표, 김태호 다 나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안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은 어떤 사람이 당선된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지역선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 나가서 당선돼도 안 받아줄 거야라고 하는 건 정치적 워딩일 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오늘 또 보니까 민주당, 뭐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 합당 없다.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당과 합당할래 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해온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개헌하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명분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합당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으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당하고 그 뭐 공천에 불복한 자들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 명분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합당도 하고 입당도 시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 정치 쪽에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상 착한 거짓말이 많습니다. 당연한 듯 해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은 명분이라는 거죠. 정치 행위는 명분이요. 민주당이 물론 위성정당을 안 만들려고 했던 것도 명분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참. 근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피해자랄까요? 저는 정의당이라고 봐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심상정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오판이 10석이 넘는 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10석 훨씬 넘는. 비례정당에 정의당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범진보 비례정당이 하나가 크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을 거고 정의당 몫은 최소 10석 이상이었을 텐데 그렇죠. 오늘 심상정 대표가 뭐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울먹이긴 합디다만 사실은 더 의석이 똑같은 거죠. 한 석도 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은 독자 생존의 의지가 있지만 실은 아직 국민들 눈높이에는 독자적인 것보다는 민주당과 이렇게 손잡고 가는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럴 때 의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의당이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에게 8석 줄게 10석 줄게라고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원내교섭이 목표야라고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그 과대평가한 거죠. 자기 능력을. 그래서 저는 다시 6자리로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수혜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깨져버렸잖아요. 미래한국당이 생김으로써 이럴 때는 빨리 태세 전환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독식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에 따랐다면 명분이 난 충분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그 메시지 전달하면 우리는 정의당이 저렇게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더 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맨 앞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4년 뭐 동안에 다른 노동정책 하더라도 선거 캐치프레이즈 딱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훨씬 더 표를 많이 얻었죠. 그 안에 함께 탑승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례 정당으로 들어왔다면요. 지역구 선거도 훨씬 선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정반대로 저 사람들 우리 편이라고 당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영국 정도는 당선 더 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판단 미스가 결국에는 10석 이상의 당이 될 수 있었음에도 아마 민주노동당이 12석이 가장 진보정당 최고 숫자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 예, 그 정도 숫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역구까지 합치면은. 근데 지금 6석으로 끝난 거죠. 자, 그게 이제 당 지도부의 오판이 만든 결과물인데 본인이 우습게 아니라 사퇴를 하고요. 오히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그게 힘든 게 내부 사정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로 된 사람들이 전혀 정치력이 전무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심상정은 사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 사퇴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비례의원들한테 이래저래 하면은 월권이거든요. 1인 정당 돼버리는 느낌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역구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그 이번에 정의당이 지지받지 못한 이유 중에 그 비례대표들 잘못 선정한 것도 많습니다. 맞죠. 그런 판단 미스들이 네. 그러니까 최소한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오판에 대한 사과 이런 거 분명 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